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조는 일체의 존재를 인식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존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식, 행위입니다. 아니 및 설신의가 존재하는 근거는 인식, 행위입니다. 시각하기 때문에 안의 존재가 생겨나고 일체의 안이 시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정신하기 때문에 의의 존재가 생겨나고 의의 인체가 존재합니다. 안이 존재하고 의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인식,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식, 행위를 근거로 해서 안이 존재한다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이라는 것은 변화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색, 성향, 미적법이 존재하는 근거도 인식, 행위입니다. 시각되기 때문에 색의 존재가 생겨나고 일체의 색이 존재합니다. 내지 정신되기 때문에 의의 존재가 생겨나고 일체의 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식 과정과 존재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인식 과정과 존재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공성과 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즉 공의 두 가지 측면인 공상과 공성과 공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인식의 과정도 조건 발생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과정도 조건 발생입니다. 인식을 근거로 해서 존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식이 조건 발생이라면 존재 또한 조건 발생이겠죠. 세종께서 실체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일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체를 하나씩 상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세조는 그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결국 인도 사람들, 즉 실체론자들이 주장했던 정신적 실체나 물질적 실체를 근거로 일체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도 사람들이 이 세계의 일체가 정신적 실체의 전개 현상이다 또는 물질적 실체의 파생 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쌓여서 우리 몸뚱이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자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조는 이런 결례를 다 거부하고 독창적인 해답을 내놨어요. 세존이 내놓은 독창적인 해답은 뭐냐면 인식의 원리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된다 이거였어요. 귀에 들어오죠? 인식의 원리가 존재의 근거이다. 이런 것을 세존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앉아서 놀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세존의 이러한 발견은 삼매라고 하는 직접 체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삼매가 없으면 직접 체험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끄덕끄덕 할 뿐이에요. 아무 힘이 없지.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춘향이가 이쁘다는 말을 막 100번, 1000번 들었어. 그런데 딱 광화를 내서 춘향이를 한 번 봤다고. 그럼 뿅 가는 거지. 저렇게 이쁘다니. 인식의 원리가 존재의 근거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체는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죠. 일체는 인식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고요. 내가 자꾸 거듭해서 행위의 결과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행위의 결과라는 말을 자주 쓸 때는 여러분이 다 알아채야 돼요. 아, 경험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일체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 이 말은 일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식 속에서 경험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일체가 산출되는 인식의 과정은 존재의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이고 뭔 그런 소리야.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데 산과 바다는 나와 상관이 없이 있잖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인식과 관계없이 산과 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 한번 오늘 잘 이해해 보세요.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질 테니까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산과 강은 인식과 상관없이 존재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식과 상관없는 산과 강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식과 상관없이 산과 강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인식과 상관없이 산과 강이 있어 라는 인식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산과 강은 인식과 상관없이 존재라고 주장했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인식과 상관없는 산과 강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인식과 상관없이 강이 있어, 산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인식과 상관없이 산과 강이 있어 라는 인식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찰자의 인식이 없이는 어떠한 존재도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관찰자의 인식 없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인 나라는 존재가 엄청 중요해요.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칙이 있는 이 몸 안에 세계가 있고 세계의 발생이 있고 세계의 소멸이 있고 세계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즉 세계의 일체는 한 개인이 인식한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본다.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한다라는 법을 봤다면 세존 뭐야? 관찰자의 인식 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정신적 실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정신적 실체라는 인식에 의해서 그게 존재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머릿속 이야기예요. 다 지 머릿속 이야기라고. 마찬가지로 물질적 실체의 존재도 물질적 실체라는 인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도몽상 뒤집어가지고 바뀌어져서 몰라. 희한하지.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알려줘.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그러면 대들고 찡그리고 해코지하고 그러면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다라는 말을 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사실을 직연합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직연한다고 그랬어요. 직연. 첫째, 인식 과정의 조건 발생을 직연합니다. 둘째, 존재 과정의 조건 발생을 직연합니다. 인식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할 때 존재도 사라졌다 생겨났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직연한다고. 내가 화를 버럭 내면 화를 내는데 존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연해요. 그러면 화를 버리면 화 때문에 화내는 행위 때문에 생겨난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직연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공성과 공상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식의 과정은 공성입니다. 왜냐하면 인식 과정은 조건 발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쭉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조건 발생의 과정이 쭉 연속으로 있다는 것을 뜻해요. 공성이란 인식 과정의 공함을 말합니다. 조건 발생의 과정이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인식 과정은 실체가 없어요. 공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성이라고 그래요. 인식 과정이 공하다 이런 뜻이 공성이니까 이 공성은 인식 과정의 무실체성 또는 인식 과정의 조건성을 말합니다. 12입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식의 과정은 실체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안의 과정과 세계 과정, 다시 말해서 안의 인식 과정과 세계 인식 과정은 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안의 인식 과정과 세계 인식 과정은 모두 공성이지요. 내지 의의 인식 과정과 법의 인식 과정도 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의 인식 과정과 세계 인식 과정은 공성이지요. 다음은 공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식의 과정이 공성이라면 존재의 과정을 공상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과정은 조건 발생의 과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이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과가 있으면 그냥 사과가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사과는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의 과정이 조건 발생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인식의 과정이 조건 발생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존재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과정도 조건 발생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공상이란 존재 과정의 공함을 말하는 말이에요. 인식 과정의 공함은 공성이고 존재 과정의 공함은 공상이라고 합니다. 공상은 존재 과정의 무실체성을 말합니다. 또는 존재 과정의 조건성을 말해요. 따라서 실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의 과정은 실체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안의 존재 과정과 세계 존재 과정은 조건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므로 안의 존재 과정과 세계 존재 과정은 공상이라고 하지요.
내지 의의 존재 과정과 법의 존재 과정은 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의 존재 과정과 세계 존재 과정은 공상입니다. 인식의 공상과 존재의 공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요약해 본다면 다 조건 발생을 의미해요. 인식도 조건 발생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존재도 조건 발생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에도 실체가 없고 존재에도 실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고 세계는 뭐냐? 세계는 인식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세계를 살아야 할 운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식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똑같이 어머니가 얻어 터지면서 살았어. 밥도 못 먹고. 근데 하나는 어머니한테 효자가 됐어. 그런데 어떤 녀석은 부모한테 학대받고 밥 못 먹어갖고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고 고백거든, 법정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 환경을 조건으로 그런 세계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이해하겠어요? 공성과 공상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식의 과정에서도 실체가 없고 존재의 과정에서도 실체가 없다. 이것들은 전부 조건 발생에 의해서 생겨난 경험적인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 사이에 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양자, 역학이니 뭔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이 막 동원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와 중성자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살려낼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뜨거운 눈물이 필요해요. 참회의 눈물이죠. 세종께서 참회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법답게 반성을 해서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회예요. 일요일마다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참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회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늘 한 번 하세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아니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한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냐.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달해야 될 곳은 공을, 더 자세히 말하면 공성과 공상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직접 체험. 이 직접 체험이라는 말이 직연과 동일한 의미예요. 직연한다 그 말은 직접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식을 근거로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싹디가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쉰다는 거 알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쉰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싹디인데 이렇게 조건 발생의 과정에 의해서 인식이 생겨났다 살아있다 하는 것이고 그때 숨을 쉬는 내가 생겨나고 숨을 내쉬는 내가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공부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지 않고 즉 직접 체험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끄덕끄덕 그거 안 될 말이죠. 직접 체험이라는 말, 직연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데서 공성과 공상을 나는 보고 안다. 이렇게 아는 놈한테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원리 속에서 공성과 공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반야심경에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집에 들어가서 많이 사유해 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